자, 나머지 이미 제가 그 힌트를 드렸듯이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지간신경종, 종자골염, 중족골통. 다 다른 양상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발 아치 외에도요. 전족부 통증입니다. 전족부 통증으로서 지간신경종, 종자골염, 중족골통은 한데 묶을 수가 있습니다. 지간신경종이라고 하면요. 두세 네 번째 발가락새의 신경이 비후해진 거예요. 신경 자체가 부었어. 신경 자체가 부으니까 당연히 그 영역에서 전족부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신경 통증 양상을 발견할 수 있겠죠. 요 레벨에서 이제 신경이 붙는 양상은 어떤 경우 횡아치가 소실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치가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내측 종아치가 있고 외측 종아치가 있는데 이걸 횡아치라고 부르고요. 횡아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횡아치가 낮아지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구조물들, 장력 조직들이 무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인풋을 신경이 주다 보니까 신경이 붓게 됩니다. 너무 과하게 이제 말초신경 단위에서 인풋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간신경종이라고 부르는, 진짜 그 종은 아니에요. 암덩어리는 아닙니다. 신경이 그냥 붓는다 이거죠. 그래서 신경통증 양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 뭘 시켜야 될까요? 아치 운동을 시켜야 되겠죠. 횡아치 운동을 직접적으로 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다루지는 않고요. 다른 방향성으로 유도를 해볼 겁니다. 종자골염. 종자골염. 이미 다뤘습니다. 무지해봤는데 잠깐 다뤘는데, 종자골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때론 종자골이 이제 미세골절이 생기기도 하고요. 종자골에 이 과도한 압박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지해반처럼 이 종자골 두 개를 통해서 지면을 누르고 그 힘을 통해서 앞으로 뿅 튀어나가는 추진, 이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지해반처럼 종자골을 하나밖에 못 쓰는 경우 혹은 하나도 못 쓰는, 제대로 못 써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경우가 발의 외측날을 너무 못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발로 보행을 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 뒤꿈치가 닿고 발의 외측날이 슬며시 지면과 닿은 다음에 전족부 전체가 닿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으로 눌러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엄지발가락으로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발의 외측날은 못 딛고 엄지발가락 쪽, 즉 내측 아치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그 충격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종자골 두 개의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염증이 되는 경우는 후자의 경우일 거고요. 종자골 하나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비교적 예겠죠. 무지해반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중족골통. 중족골통도 요거랑 비슷한 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간신경종이랑. 중족골에 이제 근위부, 근위부는 아니고요. 원위부에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원위부에 이렇게 통증이 생긴다는 건 이 사람이 체중 지지를 뒤꿈치에 온전히 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겠죠. 체중 지지가 뒤꿈치보다 앞꿈치에 좀 편중되는 경우들이요. 뭐 평평족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요족에도 생길 수 있는데 어, 대체로는 좀 평평족에서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요족도 생길 수 있어요. 요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삼각대가 바닥면이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아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체중이 한쪽에 더 쉽게 쏠릴 수 있는 양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족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보편적으로는 평발일 때 좀 더 기능적으로 평발일 때 중족골통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횡아치가 이제 기능적으로 혹은 구조적으로 소실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통증 양상이다. 중족골통. 그래서 그게 너무 과해서 골절이 생기기도 해요. 골밀도가 낮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톱박스를 적절하게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달리기를 하는데 톱박스가 너무 넓거나 너무 적거나 그런 것보다 적당히 핏한 것들, 그런 자기 족형에 맞는 신발들을 신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발의 아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종자골염, 얘기했구나, 이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표기되지 못한 것들도 있죠. 신스프린트, 테니스 레그, 평평발, 요족, 발가락 변형.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해볼게요. 신스프린트요. 신스프린트라고 하는 건 구획주근, 컴파트먼트 신드롬의 어떤 그 양상 중에 하나인데요. 정강이 쪽에 뭔가 확 열감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세포가 죽기도 해요. 대사가 안 돼서. 정강이 쪽 안에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장무지골근, 장지골근, 포경골근 이런 근육들이 그 공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스프린트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을 제대로 못 쓴다고 할게요. 근데 발바닥은 외제근과 내제근들의 조화를 통해서 장력 조직들이 잘 활용되었을 때 아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죠. 뼈다구도 아치를 만들어주고 근막이나 인대도 만들어주지만 근육들이 그 일을 하고 근육들 중에는 외제근과 내제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발바닥의 내제근들이 일을 잘 못하게 되면 발 아치를 형성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외제근들인 후경골근, 장지골근, 장무지골근 이런 애들이 열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종아리 두꺼운 근육 안에 어떤 특정 공간에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근비대가 되니까.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신경에도 혈관에도 근육 자체에도 문제가 생겨서 심지어는 정말 썩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짜 좀 심한 경우는. 뭐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발 아치 운동을 해야 됩니다. 테니스 레그 족저근막염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복근 이 다치는 거예요. 근데 근육 중앙이라기보단 근육하고 비복근과 아킬레스건이 이어진 부위가 찢어지고 터지는 거거든요. 제가 유경험자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래서 발아치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종아리 근육,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근육과 발아치 근육들은요, 추진을 함에 있어서 서로 소통 관계, 협력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의 아치에 있는 어떤 장력 요소들, 그리고 근육들이 제의를 못한다면 그 부족 부분, 즉 추진을 함에 있어서의 부족 부분을 발목 레벨에서는 저축골격근들, 그러니까 비복근 같은 애들이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아치 운동을 결국 해야 됩니다. 평팔발 요족, 얘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발가락 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가락 변형은 결국에 신스프린트랑 유관성이 있습니다. 발가락 변형이 되었다. 그러면 발이 있는데 발가락 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산처럼 되는 양상이에요. 발의 아치를 만드는 내제근들이 그 힘을 못 쓰는 경우에 외제근들이 그 할당량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되어서 발가락이 기형적으로 갈고리처럼 구부러지는 양상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발의 아치 운동, 그 중에서도 내제근 운동을 해야 되겠죠. 즉 이들의 공통점, 앞서 말한 여러 질환들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간단하게나마 언급했던 이 질환들의 모든 공통점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발 아치라고 하는 공공의 어떤 아젠다, 의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게 됩니다. 발 아치 운동을 해야 이들의 문제를 개선하거나 혹은 이들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공통점을 우리는 존중해야만 하는 거죠. 발 아치의 기능 훼손.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실기 시간에 만나기 전에 제가 여기 이제 여러 질환들을 써놨어요. 제가 설명드린 것도 있고요. 간단하게 검색해보면 당연히 인터넷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요. 뭐 네이버나 구글을 쳐봐도 뭐 대충의 기전은 나오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 퀴즈를 푸는데 그 정도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질환들을 각각의 영역에 배치를 해보는 겁니다.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발 아치의 기능에 훼손이 예상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메랄드 색깔, 초록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그 영역입니다. 얘는 결국 발 아치죠. 발 아치. 이 초록색은 발 아치입니다. 기능 훼손의 공통 영역이에요. 이 열관 모든 질환들의 기능 훼손은 발 아치의 기능 훼손을 동반한다. 자, 이 중에서 뭐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면 후족부 기능 훼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후족부에 뭔가를 하는 어떤 운동들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기 때 일부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요. 나머지 어떤 질환들도 이 질환은 습관성 발목 염좌는 발아치의 어떤 기능 훼손이 있을 거야. 그런데 동시에 발 외측 기능의 훼손도 있을 거야. 이렇게. 즉 공통의 영역들을 발아치로 두고요. 거기서 전족부의 문제인지 내측 쪽의 문제인지 발 외측 쪽의 문제인지 후족부의 문제인지를 따로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 아치로 정해두고 그 다음에 차이점들을 분류를 하면 회원들을 만났을 때 공통점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그것이 다른 부분들, 이 질환들이 서로 다른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토대로 조금씩 회원에게 이제 어필을 하고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회원들이 더 만족을 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그들은 관찰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걸 한번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숙제를 하시고 금주 토요일에 뵙도록 하죠. 메시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발 아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아치의 기능을 다른 요소들이 대체하게 됩니다. 많이 알아봤죠? 발 아치의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발 아치는요,
다른 녀석들하고 협력을 해요. 근데 어떤 협력 관계에 있는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발아치 본연의 기능을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충격 흡수와 추진입니다. 그런데 발아치만 충격 흡수하고 추진을 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충격 흡수와 추진을 하는 여러 체계들이 있습니다. 비단 발과 발목에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고관절, 골반, 척추, 머리, 팔까지 얘네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충격 흡수와 추진에 있어서 동원케 하는 운동들도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교육을 들으시고 충격 흡수와 추진력의 천재가 되셔서 여러분들 회원들에게 더 건강한 발과 발목의 운동들을 지도해 보시길 희망합니다. 여기까지 온라인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